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1인당 GDP를 추월한 지 오래다. 일본의 부상은 가능한가란 제목의 일본 칼럼을 살펴보고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본의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 특유의 사실과 뇌피셜을 섞어서 정말 객관적인 기사인 양 쓰고 있는 것이 일본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기사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후진국이고 일본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저를 배꼽 잡으며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눈물로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고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않는 정말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촛불 정신으로 보여주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고 지금도 옛 봉건주의 영주제도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가족 대물림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하하는 것을 보니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기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IMF에서 공표한 1인당 GDP에서 일본은 2018년에 한국에 추월당한 후 그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사실 2017년의 단계에서 유럽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고 그 후 2019년에 IMF가 2023년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을 예상을 내놓았을 때에도 워싱턴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슨 바보같은 소리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더 심해지고 있다. 2019년대의 IMF의 예상은 2023년 일본의 1인당 GDP가 41,253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41,362달러였다. 이때의 예상으로는 2024년에 일본이 41,660달러로 한국이 42,392달러로 그 차이는 서서히 벌려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일본의 성장력이 정체에 이어 한국의 성장 동력이 증가하고 양국의 차이는 확대됐다. 또한 1인당 GDP를 단순 계산한 달러 기준으로는 2020년에 일본은 41,416달러로 한국의 31,496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2021년 달러 기준으로는 일본이 42,927달러, 한국이 34,865달러보다 일본이 높다. 일본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안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은 PPP 기준을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또한 일본은 1인당 GDP의 후순위를 신경 쓸 필요는 있는 것일까? 두 지점에서 보고 간다.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견해의 기반에 있는 것은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다라는 생각이다. 일단 통화수합과 2019년에 화제가 된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에서의 데이터 제공 등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을 포함하여 많은 점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일본의 도도부현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독립국이다. 일본은 언제까지 이 상황을 계속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자신의 의사로 한국을 구원한다는 선택을 내릴 것인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지시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이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결과라는 견해, 법제도 및 실제로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민주주의의 침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것은 세계의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 민주화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처럼 오랜 관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쟁에서의 법제도 시스템, 더 말하면 에도 시대의 관습도 드래스틱 변화는 어렵다. 예를 들어 9월에 실시가 결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말 임기 완료를 맞이한 중의원 선거의 현 단계에서는 정책 논쟁의 종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논쟁도 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현재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12명의 토론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이유를 붙여 일본을 두드리는 재팬 때리기 중지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을 라이벌로 인식해야 하며 이 토론회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회의 흉내이며 한국인이 민주주의의 지혜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일본인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단지 최소한도 1에서 2개월 사이에 결정되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디어도 거의 보도하지 않는 일본의 시스템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한 것이다. 이러한 풀뿌리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축적된 한국의 힘이 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잘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인당 GDP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 즉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이용하는 반면 반일 감정을 잘 사용해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벡터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 한국에 대한 일본은 경제면을 포함한 전체 경쟁자로 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별도로 GDP로 추월한 것 때문에 일본은 이웃나라에 대해 뭔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일 폭동을 연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별개이다. 이 기사는 아마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경제 제재 등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 이웃나라의 반일 폭동을 보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은 GDP로 이웃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전가하고 폄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사에 비해서는 빚도 많고 게다가 외채도 많고 수압 의존을 하고 있다. 갚지 않으면 위험하며 일본은 수압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장착, 한국에 여유가 있을 때에 채권 회수를 서둘러야 한다. GDP에서 측정할 수 없는 품격과 신뢰는 형격한 차이. 일본은 모난돌이 얻어맞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GDP 등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기업과 일본 자본의 현지 법인이 있고 현지 분들을 고용하고 남몰래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발밑이 약한 성장은 반드시 무너진다. 한국의 GDP 계산 방법은 외국에서 생산 수출한 금액을 GDP에 포함,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네요. 참고로 중국의 GDP는 더 근거 없는 지표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일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 미래가 없는 것은 JB 프레스씨, 현실적으로 37년간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해온 이쪽에서 보면 매우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사에 웃을 수밖에 없다. 50회 이상 방한했지만 사회 인프라를 보면 그 나라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다. GDP에서 부동산 버블의 가격 및 국외에서 생산한 분까지 가산하면 확실히 일본과 동등한 GDP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로 외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주가 폭락이 바로 발밑까지 와 있는 것 같다. 구매력 평가 기준 따윈 얼마든지 조작 가능. 한국의 물가 수준은 이미 일본에 비해 전혀 싸지 않다. 부동산은 일본보다 훨씬 높은 버블 상태, 즉 일본보다 낮은 소득으로 더 풍부하니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정보 조작이며 이런 허접한 기자는 먼저 신뢰할 만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 더 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GDP에서 일본보다 높은 나라는 20개국 이상인 것을 내세워 한국말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가? 이 기자는 한국에서 활동비 받은 거야? 경제지표도 온갖 기준으로 비교하면 유리한 것도 있다. 삼성 같은 실질적 국영기업이 어디까지 든든한지 몰라요 하고 전 세계를 둘러보면 계속 성장하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 일본도 일본 시대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일까? 경제만이 풍요로움이 아니라고 주의시키는 거야. 그에 비해 한국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왜? 한국 노동자의 노후가 비참한 것은 왜? 노후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대부분 즉시 폐업의 쓰라림을 보고 빚만 늘어나는 정년 후 사회보장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 한국에서는 대학 나와도 국내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보다 GDP가 낮은 일본에도 일부러 구직하러 올 수밖에 없는 한국의 고용심함의 심함, 실력보다 연줄이 가장 중요시되는 한국 기업.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을 보고 참 한심스러운 것이 일본인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디에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의 나라의 경제를 모를까 참 신기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구조는 나라가 무한 돈을 찍어내서 그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돈으로 일본 주식을 사들여서 일본 주식의 하락을 엄청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이윤이 나지 않아도 나라가 주식을 계속 매입해주고 있으니 그 이윤으로 고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나라에 찍어낸 돈으로 일본 실업률을 방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완전 고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은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미래 산업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기업의 이윤만 채우고 있고 그 이윤만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높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산업구조는 기업이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이 정치자금과 기업인들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20년 전 수준에 멈춰있고 일본의 자랑인 노후연금 또한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그것으로 일본에서 생활이 힘든 상태라는 얼마 전 일본 기사로도 나오고 있어 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또 통화수합 또한 서로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일 경제 신용도는 한국이 2단계나 높고 국가부도 확률 또한 국제지표로 한국이 더 낮기 때문에 한일 통화수합은 오히려 일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이 통화수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의 해외 투자 수입 또한 1년에 200조가량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본 1년 예산 2020년 기준 하나로 약 1,162조 원으로 200조는 그다지 일본 경제에 안정감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일본의 경제 사정을 말해주고 있고 일본이 언제까지 돈을 찍어내며 정부의 부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를 평가하는지 지표도 없고 그저 뇌피셜로 한국 경제가 망한다라는 한국의 극우 세력과 똑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문가나 국민들의 수준이 비논리적인 망상가들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는 일본의 기사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내는 일본이 누구를 라이벌로 보고 비교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충고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